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하이로닉 전자공시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16기, 15기, 14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1기, 그 다음 해 2기 이렇게. 그 16기는 16년 됐다 보면 되는 거지. 자,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그 안에 현금성 자산을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매출 채권을 받을 돈.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장기 금융자산, 뭐 장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이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은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자본 항목으로 가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그리고 기타 포괄, 기타 자본 항목 이런 거는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그런 데서 들어온 것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나서 쌓아둔 것 이렇게. 그래서 자본 총계 나온다. 그럼 자본과 부채를 합친 거를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도 포함되고 자본도 포함된다는 소리지. 자,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주당 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별도 회사 50억 매출, 연결회사 58억 매출, 그러니까 뭐 한 10%, 10%, 20% 정도밖에 차이, 20%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연결로 퉁쳐서 그냥 할게. 자, 들어가면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가면 자산 중에 유동자산이 375억에서 402억으로 올랐는데, 그 중에 단기 금융자산 뭐야?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굴리는 거. 1년 안에 돈을 굴리는 자산이 146억에서 185억으로 한 39억 증가했고, 재고 자산이 133억에서 151억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401억으로 유동자산이 증가했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게 224억이었는데 223억이 됐네. 조금 줄었다 맞지? 한 몇천만 원 줄었네. 그리고 부채 부분에서는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을 것 중에 매입 채무는 기타 채무, 채무자, 채권자는 받을 사람, 받는 사람, 채무자는 갚을 사람. 매입 채무, 매입을 했는데 가져왔는데 갚아야 된다. 그럼 외상값이란 말이야, 외상값. 자, 그게 20억에서 28억 증가, 법인세가 1억에서 2억 9천원 증가, 기타 유동성 부채 8억 3천에서 10억으로 증가, 전환사채, 비유동부채는 전환사채, 장기성 부채라고 그랬지. 전환사채가 26억에서 26억 그대로. 요 전환사채라는 게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해준다. 주식으로 전환해준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BW, CB 기능 플러스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신주까지 살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CBG,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제일 안 좋고, 전환사채는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보다는 조금 낫다. 하지만 좋진 않은 거지. 왜? 새로운 주식을 또 주는 거니까, 이만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전환사채 요거는 부채로 안 잡히고 시간 지나면 자본으로 요만큼의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자본은 또 들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합쳐서 이익잉여금이 됐다. 그거 한번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볼까? 쭉쭉쭉쭉. 자, 보면은 이진우 대주주가 26%, 이은숙 부부지간 18%, 이거 다 합치면은 거의 한 40 몇 프로 된지, 40 몇 프로. 그러고 아띠베 뷰티는 뭐 미용기기 제조 도매업, 하이로닉 코리아는 미용기기 도소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납품하고, 이런 데는 조금 에스테틱 뭐 이런 그 피부 미용실, 이런 샵 이런 쪽으로 그 집중하는 그게 있고. 자, 아티베 뷰티나 하이로닉 코리아는 뭐 아직 적자가 나지 않는 상황. 전기에서는 아티베 뷰티가 2억 9천 적자가 났었다. 자, 국내 매출이 전분기 15억에서 42억으로 증가했고, 아시아 매출은 10억에서 9억 8천원 감소, 유럽은 3억에서 5억 6천으로 증가. 그래서 총 매출이 31억이던 게 1분기에 58억이다. 그러니까 하이로닉이 클래시스 메디칼, 제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론이 이런 데보다 이게 덩치가 작아. 세계 두 번째로 하이프 집속 초음파 기기를 만들어내고, 그랬으면은 뭐 신한 뭐 특허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용 신한권 이런 거, 디자인권 이런 거 300 몇 건에 있으면은 더 많이 팔아야 정상인데, 얘들은 덩어리가 좀 모찌가 작다.
자, 금융상품 얘들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 포괄 이렇게 있으면은 단기 손익 보면 단기 금융자산, 그리고 장기 금융자산이 단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통 포함되는데, 삼각후 삼각을 해서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받을 돈, 장기 채권, 기타 금융자산 이런 걸 포함된다. 그래서 요게 삼각후 원가는 한 228억 정도 되고, 단기 손익 공정자 1년 안에 굴리는 것들이 장기로 굴리는 건 13억, 단기로 굴리는 건 24억, 합 총 37억 정도 된다. 그래서 37억 정도 되는 거를 돈을 굴렸더니 단기 손익 굴렸더니 마이너스 까먹은 게 마이너스 1,900만 원이고, 삼각구 원가 요거 225억을 굴려서 이득 본 게 2,300만 원이다. 이렇게. 자, 금융상품 요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4억 37억이 될 때 그랬잖아요. 비유동이 13억, 유동이 24억. 기억 안 나나? 잡아봐라. 여기 비유동이 장기성 13억, 단기성 24억이었잖아. 자, 그게 뭐 샀는가 보니까 얘들이 삼성전자의 8억치, BYC의 1억 8천치, 코덱스 선물 인버스는 뭐야? 올라가는데 사는 건가? 내려가는데 사는 건가? 인버스가 리버스가 내리꼰데 사는 거고, 올라가는데 사는 건가? 그거 13억치. 그래서 24억치 1년 안에 굴리는 돈을 썼고, 작년에는 보니까 정기말에 보니까 그린 플러스 샀네. 이거 나도 있는데 8억치 팔아먹었네. 근데 현대차 2억 9천치, 카카오 1억 7천, 상상인 2억 원, 삼성전자 9억 6천치 샀었네. 자, 그리고 비유동 자산은 슈프리마 4억치, 사운드짐 5억, 피스 온 테이블 4억 해서 13억, 총 37억에 돈을 굴렸는데, 돈을 굴려서 단기 손익 공정 측정 금융자산이 마이너스 1,900만 원 까먹었다는 소리지. 평가손익 1억 4천 까먹고, 배당 수익은 490만 원 들어왔지만, 처분 손익 1억 2천만 원 들어왔지만 총 그걸 다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1,200만 원이다. 전분기에는 1억 2천 벌었는데, 맞지? 전분기 37억 중에서 전분기는 24억 중에 1억을 벌었는데, 요번에는 1,900만 원 까먹었다. 요렇게.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요거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61억을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그거는 정기예금에 161억을 넣어놨다. 맞지? 자, 그렇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은 공구사인데 3,500만원, 비품 340만원, 건설 중인 거 1억 해서 1억 5천 정도를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2,290만원, 의장권을 290만원 취득하는데 썼다. 특별한 게 없어.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18만원, 1억 8천 있다. 사회적립자산에서 사회적립 회사 밖에 쌓아두는 게 현금성 자산으로 1억 8천 정도를 쌓아두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2007년인가 설립을 해서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데, 현금성 그 사회적립자산이 1억 8천밖에 안 쌓아졌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의 줄 돈이 없다라는 거 아이가, 맞지?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사회적립자산,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초금액 시작할 때 마이너스 1억 9천. 이건 내가 잘못 적었나? 맞을기야. 일단 패스. 이거 좀 패스. 자, 전환사채는 요거 30억을 발행해서 21년 12월에 발행해서 24년 12월에 갚아야 되는데, 갚든지 아니면 이게 전환되는데 자본으로 만기 보장 수익률이 5%의 지분을 주고 전환 가격 한 주당 7,200원에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사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를 발행할 때 이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발행했다라면, 뭐 돈이 없어서 혹은 아니지, 돈이 있건 없건 얘들의 주주들이 있잖아. 주주들이 자기들이 40% 지분을 4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일반 개미 주주들도 있고 기관 주주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 그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억이 필요하다, 지금 요거 건물 팔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주주들이 또 한 주씩 몇 주씩 사라, 그러면 그 30억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그래 한 게 아니라 특정 딱 지정해가 3자 지정이겠지. 그걸 발행해서 그 사람한테만 혹은 그 회사한테만 사라 그래서 30억치 그 회사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7,200엔 살 수 있는, 지금 7,200엔 넘지 7,500이가. 하지만 5년 뒤 뭐 지금 2024년에는 7,000원보다는 더 커지면은 걔들만 완전히 그거 논하는 거고 일반 주주들은 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괘씸하게 볼 수도 있다. 왜?
30억 정도는 얘들 부채가 10몇 프로인가 60몇 프로 부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은 상태에서는 은행에서 충분히 땡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주식을 발행하면서 하냐.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그거 걸러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거지.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굳이 돈을 이런 식으로 안 굴려도 되는데 안 땡겨도 되는데 이런 식의 쉽게 뭐 지도는 아닌 지도는 아닌 거지. 어떻게 해석해? 이걸 자기가 손해 보는 거라면 안 했겠지. 자기가 손해 보는 거 절대 없으니까. 그냥 주식을 막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자기한테는 의미 없잖아. 회사를 팔 거 아닙니까? 팔 때야 문제겠지만 안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은행에서 돈 빌리지도 않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그건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나는 별로 안 좋다. 자, 자사주는 요거 139억치 썼는 거는 기타 자본 항목에서 돈을 차출한다. 그리고 또 뭐 주식 기준 보상 스톡 옵션이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부여 수량 뭐 많게는 15만 주 총 발행을 했는데 가격은 9,800원일 때, 6,300원일 때, 4,600원일 때, 6,900원일 때 스톡 옵션을 공정가치 그때 공정가치는 6,000원. 이게 뭐야? 900원. 공정가치는 뭐지? 공정가치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못 하겠다. 패스. 자, 판매비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들어가면은 이제 또 앞에 또 앞 시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판매비 관리비 들어갈 때는 자, 여기에 다시 자, 포괄 손익 계산서에는 어떻게 썼고 원가가 얼마 들어갔고 관리비 인건비 얼마 들어갔다는 걸 적는 거라 가지고 계산하는 법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 영업이익은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해서 원가 뛰고 인건비 뛰는 거 그럼 순이익은 아니지. 왜? 금융수익, 금융비용, 이자 내는 거, 세금 내는 것도 떼야 되니까 금융수익, 금융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들, 그리고 비용들, 그리고 금융과 아닌 기타로 발생되는 수익들, 비용들 그런 거를 더하고 빼고 세금까지 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만큼 나누면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EPS가 나오지. EPS가 나오면 지금 주가 나누기 EPS를 하면 뭐가 나온다? PER. 그리고 그렇지 PER 나오지. 다시 주당 순이익 EPS 나누기 그거 주가 PER. 그럼 ROE는 리턴 온 에쿼티는 뭐다? 자본에서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는 거야. 순이익 단기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ROE. 그러면 BPS는 주당 순자산. BPS는 주당 순자산. 순이익에서 주당 순자산. BPS 어떻게 구했더라? 자본에서 주식수만큼 나누는 아니다. 자산, 주당 순자산. 맞다. 자본에서 순이익에서 하도 안 하니까 까먹었다. 자본에서 맞지? BPS. 맞을기야. BPS. 그럼 PBR은 BPS 주가에서 BPS를 나누는 걸 PBR. 주당 순자산. 자본에서 순이익에서 나누냐 자본에서 나누냐. 순이익에서 나누면 PER ROE 이렇게 나오고 BPS PBR은 자본에서 나눈다. 맞을게야. 틀리면 얘기해. 하도 안 하니 까먹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지. EPS 나왔으면 133원 곱하기 4를 하면 1년치 예상 어닝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나누기 지금 주가 하면은 얼마나 PER이 13.5배가 나오네. 그리고 그 순이익 나누기 자본을 하니까 ROE 11% 정도 나오고 4년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206원, 225원, 481원, 532원은 올해 예상이고 그러니까 평균 361원이 나오는데 올해 532원 대비 361원은 47%가 상승했네. 그럼 PER 그루스 레이시오가 PEG거든. 자, 그거는 계산하는 법이
퍼 나누기 성장률 47을 하니까 13 나누기 47을 하니까 PG가 0.28. 피터 린치가 요걸 1을 기준으로 두고 1보다 낮으면은 고성장, 1보다 높으면 뭐 역성장 뭐 이렇게 하는 0.5만 되면은 무조건 사라고 했는데 얘들은 수치가 엄청나게 가파르고 있는 상태지. 자,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 1년 매출 예상 계산을 해보니까 58억 1년 매출이 얘들이 58억 정도 됐잖아요. 1년 분기 매출이 곱하기 4를 하고 대충 나눠보니까 PSR은 4.4,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고 했는데 얘들은 하이로닉 바이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원가가 덜 들어가는 그런 거에 비하면 하여튼 4.4. GPA는 주당 총이익,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을 한 수치값인데 요거는 원가를 띄고 얼마나 남느냐 한 22% 정도 계산되는 거 요래 되네. 요래 된 거를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자. 아까 제가 판매비 관리비도 나왔잖아요. 판매비 관리비 아까 제가 그러면 원가 띄고 매출 총이익 나왔고 판매비 급여 6억 5천에서 9억 5천으로 올라갔고 교통비 330만원에서 2100만원, 접대비 370만원에서 710만원, 연구개발비 3억 8천에서 4억 1천, 얼마나 올라가? 수수료가 1억 6천에서 3억, 한 요게 곱하기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광고 선전비가 1억 7천에서 3억 6천 올라가고, 판매 수수료 1억 1,800만원에서 5,800. 그래서 총 17억 나가는 게 25억으로 요번에 조금 증가했다. 판매 관리비.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 요거는 원가 플러스 판관비인데 재고 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존의 재고를 써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돈을 뺀다. 요런 그거 원재료는 16억치 썼다. 종업원급여 19억치 썼다. 그렇게 판매 관리비가 47억 들어갔고 전분기는 29억 들어갔다. 이렇게. 그리고 금융수익은 덩어리에 작아서 패스. 특수관계자는 예스 인베스트먼트, 에코 플래닝 이런 거 있다. 거래 내용 이 뭐야? 패스. 자, 현금 흐름표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했고 그럼 자본 항목 요거만 한번 보면 다시 순이익이 3억 천 들어왔고 이익 잉여금이 210억 있는 상태에서 배당금을 6억을 줬다. 그러면 순이익보다 200%를 더 준 거다 맞지? 순이익 3억인데 마이너스 6억치를 배당으로 줬으니까 순이익보다 더 줬으니까 이거는 현금 배당 성향이 거의 200% 가까이인 거지. 아니면 100% 고려되는 거지. 자, 그러고 보면 당기 순이익 21년 1월에는 16억을 벌었는데 배당금을 1분기니까 이렇게 배당을 못 주고 있는 거지. 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총 지금 자본이 576억이 됐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흘러가는 표를 회사 기준으로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자, 받을 돈 마이너스, 받은 돈 플러스, 줄 돈 플러스, 줘야 할 돈 플러스, 받을 걸 마이너스, 받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받았다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회사가 뭘 사든지 뭘 이렇게 뭘 쓰든지 가져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재고자산 재무활동은 자본금이 변하든지 원가란다 이거.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변하든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8억 6천이네. 자, 영업활동 앞으로 또 뒤로 가고 한번 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펴보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이런 거 퇴직금, 감가상각비, 주식 보상 비용 이런 거 마이너스는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손실 났다는 소리고 금융자산 평가 손실 1억 4천인데 아직 안 나갔다는 소리고 플러스는 아직 안 나갔다는 소리. 이자가 2,300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왔다는 소리. 금융자산 처분이 1억 3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다는 거. 이익 4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다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그러고 영업활동이란 자산부채의 변동, 영업활동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그리고 이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그냥 있는 것에서 비용 등에 대한 가산들이 이런 항목들이고 영업활동 이제 돈 버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산 부채의 변동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외상가 뭐 이런 거 줄 돈, 받을 돈 이런 거에 대해서 딱 막는 요게 중요한 거지. 매출채권이 감소되어서 매출채권은 뭐야? 받을 돈이 감소됐기 때문에 매출채권이라는 거 숫자가 감소되면 받았다는 소리니까 플러스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재고만큼 현금이 마이너스 못 들어왔으니까 매입 채무가 증가.
외상값이 증가됐으면 내가 돈 안 줬으니까 플러스 이런 걸 다 더하고 퇴직금 지급한 거 다 빼고 하니까 요 현금성 자산이 자 어디 넣자. 현금성 자산이 8억 6천이 됐다. 이거 다 하니까 자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넘어가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9억이네. 뭘 쓰는가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 자산의 감소 팔았단 소리지 104억치 기타 투자 자산의 감소 팔았단 소리지 21억치 판금한 125억 정도 되고 단기 금융자산 증가 140억치 샀단 소리야. 이 회사 뭐하는 회사지? 하이로니 피부 미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 근데 얘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데 1억 5천 썼고 임차 보증금 3억 7천 썼고 나머지는 돈놀이 하는데 125억치, 한 150억치 정도를 돈놀이 하는데 돈을 굴리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활동은 얘들은 돈놀이 하는데 지금 굴리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 한 100억 정도, 150억 정도. 맞지? 120억치 팔고 140억치 샀으니까 뭐 이 정도는 맞지. 자, 유형자산 그러니까 얘들은 아예 투자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돈 쓰는 데는 돈놀이 하는데 돈 썼다. 그러니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볼 때는 뭐 이렇게 투자는 할 수 있잖아, 맞지? 이런 회사처럼 뭐 메인은 피부 미용 기기인데 돈 쓰는 거는 투자한 거는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회사도 있고 진짜 뭐 그런 회사인데 피부 미용 회사인데 피부 미용과 연관되는 곳에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자기 성향이겠지.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1,000만 원이 썼는데 어떤 거 보니까 리스 부채 상환하는데 1,800만 원. 보통주 발행하는데 이건 돈이 들어온 거니까 발행해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780만 원. 180만 원. 1,800만 원. 이거 단위가 원이야. 단위가 원이네. 780만 원치 보통주를 발행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됐고 시작할 때 41억 현금성 자산이 지금 30억이 됐네. 현금성 자산이 11억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가 우발 부채 연결 실체를 원고로 하는 원고는 고소한 사람 피고는 고발 당한 사람 맞지? 소송 그러니까 하이론이 다 고소했네. 조성용, MDP, 벤디슨, 키네랩 팅랩 선급금 미리 준 돈 반환 청구 소송 미리 줬는데 얘들이 뭔가를 일을 뭐 했는 거지 맞지? 자 그래 1억 4천짜리 1억 9천짜리 2억 5천짜리 2억 3천짜리 3,500만원짜리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선급금 미리 준 돈 선수금은 받은 돈 미리 받은 돈 선급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다시 종속기업에 투자한 거 아띠베뷰티 하이로닉 코리아 지분을 96% 99%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또 뭐 있노? 우발 채무 배당 얘들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재무로서 뭐 음서 배당 순 전전기 14기에 순이익 32억 발생됐고 15기에 67억 발생됐고 16기 1분기 올해 1분기 16억 발생됐는데 4 곱하면 4는 4 6 4 24 작년보다 좀 못하든지 더 할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그런 상태에서 배당 성향 18% 14기에 14% 15기에 6억씩 배당 줬지 않나? 전전기 14기에 18% 보통주 1%의 배당을 줬고 자 그래서 5년 평균을 나눠보니까 0.43% 배당 그래서 연속 배당 횟수는 17년 실시된 16년 결산 배당부터 21년 실시된 22년 결산 배당까지 4회 연속된 결산을 표시했다. 4년 연속 자 그리고 15년에 지급되었던 한 번 중간 배당 이후 중간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고 3년 배당 평균 수익률이 뭐고 3년은 0.66, 0.66이나 0.4나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증자 감자 현황을 보면 15년부터 16년까지 스톡 옵션 주식 분할 이런 것만 있고 그리고 19년 주식 매수 선택권 떡 있다가 사채 발행하는 건 4월이잖아. 4월. 21년 12월이잖아. 그러니까 21년 12월 사채 발행한 게 주식으로 증자 감자 주식으로 아직 이렇게 발행 전환이 안 돼서 그렇구나 맞지? 전환되면 여기 또 포함되겠지. 30억을 발행했다. 21년 24년 만기 자 전환 비율 100% 전환가액 7,200원짜리 주식 수가 41만 주가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소리지. 자 이자율은 5%씩 요거에 대한 조건부 자본 증권 3호
또 뭐 있노? 조달 금액 30억을 땡겼는데 쓴 데는 아직 안 썼다. 말로 땡겼나 맞지? 자, 그리고 얘들의 매출 채권 일해주고 물건 팔고 돈 받을 돈 있잖아.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10%나 돼.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작년에도 10%, 14기에는 30% 돼. 그러니까 10개 팔면 3개, 심지어는 3개의 돈을 못 받고 10개 팔면 1개, 10개 팔면 1개. 보통 100개 팔면 1개, 혹은 1000개 팔면 1개 막 이런데 루트로닉은 얼마지?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루트로닉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안 적어놨노?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없다. 안 적어놨네. 크게 없었던 거다. 제시스 메디칼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0.25 0.25거든. 0.25. 아, 전개는 20%까지 했었네. 와, 제시스 메디칼도 그럼 클래시스는 매출 채권 이런 조건들, 이런 그 미용기기 쪽은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못 받네. 병원들이, 조만한 병원들이 부도내고 이러면 못 받는가? 그럴 수도 있네. 얘들은 평균이 10% 정도 되는 것 같다. 한 3개 회사를 했는데도 거의 한 10%가 육박하니까 매출채권이 높네. 하지만 얘들이 높아도, 이건 뭐고, 원가가 한 3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 매출채권에 빵구가 나더라도 괜찮다. 근데 얘들이 매출채권 상환하는 기일이 안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바로 재고로 넘어가야 돼. 재고자산 요번에 151억, 전체 자산의 22%, 15기에는 20%, 14기에는 20%. 재고가 전체 자산의 20%나 돼. 루트로닉은 얼마지? 재고가 근데 루트로닉을 재고는 안 적어놨네. 패스. 그러면 제시스 메디칼은 재고 자산이 14%. 자, 클래시스는 재고 자산이 클래시스 재고 자산은 7%대. 와, 클래시스가 재고가 관리가 더 잘 된 거다 맞지? 자, 그러면 하이로닉이 높은 편이다. 22%의 재고 자산. 이게 재고 자산도 중요하지만 요거 회전율도 중요하거든. 0.6회라고 하면 1이면 365일 만에 물건이 나가는 거고 0.6이면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한 700일에 물건이 하나씩 나간다는 소리거든. 안 팔린다는 소리야. 안 나간다는 소리지. 근데 말라 얘 만들어 놓지? 뭐 맞지? 0.8, 0.6. 와, 너무 좀 기계학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감안을 할 수 있지만 조금 길다. 많이 길다. 자, 그리고 사내이사 이진우 요 대주주지 이진우 추천인. 그러니까 박성광 지금 대표이사 됐거든. 여가 추천인이 이진우다. 자, 이진우 이현숙 특수관계 부부야. 부부 44%의 지분을 가지고 하이로닉을 대표이사. 자, 이진우 74년생 의장. 자, 하이로닉 대표이사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현숙 부인. 자, 공동 창업자 BSP 메디컬 고객 지원실 실장을 하다가 BSP 메디컬 대표이사를 하다가 실장을 하다가 같이 갇힌 거 부부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이로닉 고객 지원 실장을 하다가 현 하이로닉 기타 비상무 이사. 자, 이렇게 두 사람. 그리고 김기훈 피부과 원장 70년생. 지금 임원 19년에 들어왔고 박성광 지금 대표이사 하이로닉 대표이사 요래 있고 별로 없어. 그리고 직원을 보면 그거 평균 지금 직원이 53명. 기간제 정함이 없는 그럼 정직원이 뭐냐? 기간제 근로자가 상근이고. 자, 비정규직. 하여튼 53명, 남자 53명, 여자 해서 총 65명이고 평균 연봉이 1,100만원 1분기니까 4 곱하면 한 4,400만원.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는 1.8년 평균. 임원들 등기사 3명이고 64, 24, 47에 28 하면 64, 20 2억 한 6천 정도는 임원들이 등기사 3명이 평균 연봉 받아간다. 2억 6천. 요렇게. 자, 하이로닉 코리아, 아티베 뷰티 요렇게 있다. 출자금은 59억 정도를 출자했다. 자, 종속회사 아티베 뷰티, 하이로닉 코리아, 의료기기 요거는 병원 이런 데 들어가는 게고 여기는 에스테틱 뭐 이런 데 쪼만쪼만한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 아티베 뷰티는 단기순
그 순이익 마이너스 3억, 사운드진 마이너스 3억 8천, BSK 인베스트먼트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출자 그 투자를 하고 혹은 이렇게 회사를 굴리는데 자기 자본들이 들어간 회사들 최초 취득 금액 뭐 하이로닉 코리아 같은 건 4,500만 원 들어가가 지금 9억 4천이 된 거고 피스 온 테이블은 4억을 넣어서 4억이 됐고 뭐 요렇게 BSK 인베스트먼트는 100만 원, 1000만 원, 10억을 넣었는데 뭐야 12억이 된 1200만 원이 된 거야. 하여튼 지금 출자금이 59억이다. 요렇게 참 이거 좀 그렇다 맞지? 요거 한번 이제 짚어보면 얘들의 연구비는 한 7% 정도 쓰고 매출이 한 58억, 평균 배당은 0.43,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한 10% 정도 되는 거, 재고 자산은 한 22%, 평균 건속 연수는 1.8년 4,400만 원이 평균 연봉, 출자금은 59억인 회사. 유보율은 4,400%가 있는데 왜 30억을 땡기냐고. 전환사채를 자본이 부채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맞지? 그 원가는 36%, 판관비는 43%, 영업이익은 18% 나오고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요번에는 27% 나왔지만 그거에 요거 뭐야 한번 봐봐. 기타 수익에서 6억 9천이 들어온 게 커서 당기순이익이 확 올라간 거야. 하기사 기타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얘들은 금융 비용이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채율이 15%이기 때문에 15%라는 건 거의 돈 안 빌렸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낼 게 없으니 들어올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순이익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영업이익보다. 자, 그래서 1년 PER은 13, ROE는 11, PEG는 0.28, PSR은 4.4, GPA는 22가 나왔던 요 하이로닉 네이버 금융 그리고 마무리는 마무리로